날씨가 추워지면 대류가 전반적으로 심해집니다. 날씨가 좋을 때도 대류가 있지만 활성이 떨어질수록 일교차가 심해지고 또 대류가 심해지는 걸 봅니다. 띄울 낚시도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바닥 낚시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바닥 낚시의 강점은 떡밥을 한 자리에 놓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떡밥이 들어가는 양이 작아도 계속 들어가면 쌓이면 나중에 집어군이 아주 탄탄하게 형성이 되죠. 집어가 잘 되죠. 그런데 대류는 이게 안 됩니다.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 채비가 떠내려가기 때문에 이 양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러면 붕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이만큼 이렇게 흩어져 있는 형태가 되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제대로 된 붕어 얼굴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알붕어가 많은 곳은 진짜 하루 종일 알붕어만 잡다가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게 됩니다. 찌라시를 많이 줄 수도 있고 별짓 다 해보지만 그래도 잘 안 될 때, 나는 바닥 낚시를 하는데 한 자리에 고정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떠내려가면서도 구사를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고정시키는 게 가장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할 수 있는 게 중통 낚시입니다. 중통 낚시는 일본에서는 도본즈리라고 합니다. 보통 도본즈리는 그냥 일반적인 일본 사람들 외래어를 많이 써서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노멀한 도본즈리가 있고 찌를 작은 걸 사용하는 차카 도본즈리가 있어요. 차카 도본즈리.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작은 찌 중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찌 중통은 속공으로 주로 구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속공 중층이라고도 부릅니다. 중통 낚시는 크게 특별한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한 자리에 밥을 계속 밥을 놓는다는 것, 중통 낚시의 장점. 물 흐름에 강하여 떡밥을 한 자리에 놓을 수 있다. 대류가 있어도 집어가 잘 된다. 이게 장점이죠. 또 하나는 편납이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목줄에는 긴장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떡밥이 긴장 상태로 있지 않죠. 그래서 시원하게 잘 먹어져요.
떡밥에 긴장이 없다는 말은 목줄에 긴장이 없다는 뜻이죠. 봉돌이 이렇게 땅에 붙어버리는 상태로 채비가 놓여지기 때문에 원줄하고 같이 당겨지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낚시는 저활성기에 이루어집니다. 한 10월부터 4월, 뭐 다른 때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속고釣이를 많이 하는 계절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속고釣이를 많이 하는 계절에 구사를 하지만 속고釣이를 하기가 어려울 때, 흐름이죠, 흐름. 그 다음에 파도, 큰 저수지 뭐 이런 데 가면 파도가 치기도 하죠. 그래서 수로에서, 물 흐름이 심한 수로에서 많이 하고 대형 호수에서도 합니다. 수심이 별로 깊지 않은 지점을 찾아가지고 구사를 합니다. 대형 호수는 왜 하냐면 바람이 불면 바다처럼 파도가 치는데 속고찌리 입질은 한 둥금 땅땅 찍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투척도 어렵고 바람이 많이 불면 그러면 아예 뻗어 던지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낚시를 합니다. 그 외에는 뭐 이게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낚시인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채비 그림은 제가 보여드린 그대로인데 두 가지 방법을 구사를 해요. 유동을 주는 방법,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낚시할 때 하고 있던 그 상태에서 바꾸는, 저는 이렇게도 좀 합니다. 솔직히 스토퍼, 그리고 여기도 스토퍼를 넣긴 하죠. 그 다음에 이건 도래, 목줄 20에 30을 기본으로 보통 하니까요. 자, 여기서 제가 뭘 보여드리려 하냐면 우레탄 튜브입니다. 여기서 8에서 10cm 정도인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다가 편납을 감죠. 근데 저는 보통은 우리가 이걸 한 7에서 8cm를 하잖아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이걸 좀 줄여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5에서 6cm. 그리고 중요한 게 튜브를 한 호수 위로 구사를 합니다. 유동의 저항이 좀 덜 걸리게. 이게 우레탄 튜브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채비 준비가 따로 안 되어 있을 때 간단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입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입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나오는데 더 좋은 방법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은 스토퍼,
스토퍼. 그 다음에 도레. 여기에다가 두 가지예요. 도레를 연결해서 낚싯줄 있죠. 낚싯줄을 매듭을 지고 튜브를 씌우고 그 위에 편납을 싸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동을 주는 방식이죠. 근데 이거는 착탈이 어렵잖아요. 그죠? 착탈이 어렵기 때문에 스냅돌의 형태, 스냅돌의 형태에다가 똑같이 원줄을 묶어서 튜브 끼우고 편납으로 싸고 이런 방식도 합니다. 이거는 뭐 우레탄 튜브가 여기 장착이 돼 있어도 상관없죠. 이거는 스냅돌에 착탈 가능. 이거는 아예 채비를 다 구성해 놓은 형태.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 영상에 보면 이거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좀 특이한 게 찌를 선택하는 겁니다. 사실 중통 기법은 뭐 여러 형태의 찌를 사용해요. 물 흐름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런 형태의 찌를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그 내림찌 이게 중통찌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제가 사진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같이 올려 볼게요. 그 다음에 소위 이제 내림 저푼찌 이런 찌들 편납 양은 한 2에서 3cm 내외인데 특징이 있다면 길다는 거죠. 이런 찌들은 길이가 보통 40 내외죠. 40 내외. 이것도 40 내외. 이거 말고 작은 찌 낚시는 미터찌입니다. 미터용 솔리드. 찌 길이가 뭐 톱 다리 다 해봐야 30 이내이죠. 거의 25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편납 양은 1에서 2cm. 짧죠. 거의 이런 부류 중에 쓰고 이거보다 고부력 사용하는데 고부력은 중통 낚시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투척을 하려면 뭐 봉돌이 좀 무거워야 되지 않느냐. 찌는 작은 찌 쓰고 봉돌은 봉돌이 아니지. 편납 혹은 봉돌은 무겁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찌는 편납 양이 1에서 2cm라도 실제로 들어가는 편납의 양은 6에서 7cm 이렇게 들어갑니다. 장척으로 하면 투척을 해야 되니까 투척도 해야 되고 흐름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외우려 하지 말고 중통찌는 미터용 솔리드 그리고 편납 양은
투척 자기가 사용하는 낚싯대 길이만큼 좀 길게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바늘은 그냥 단고 세트 있죠. 윗바늘 5호면 아랫바늘 4호나 3호 그 정도 하면 되고, 저활성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위에는 5호라도 밑에는 3호, 그런데 밑에는 경량, 보통 저는 경량 극 야라즈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위에는 그냥 극 야라즈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목줄은 20에서 30으로 출발하고 활성이 떨어지면 뭐 30까지, 이건 40까지, 보통 그 정도. 근데 저는 20에서 35를 보통 표준으로 많이 출발해요. 그 다음에 뭐 나누어 가는 형태이고요. 가능하면 활성이 떨어지고 대류가 약할수록 편납량이 과하지 않도록 그래서 뭐 찌 편납량은 1cm면 봉돌은 2cm, 저활성 좀 잡아들여 있다 3cm, 혹은 뭐 대류가 더 심하다 4cm 택하면 돼요. 이 중에서 오늘은 잡어도 없고 대류도 별로 없고 활성 진짜 떨어지네, A. 오늘은 잡어가 조금 있네, 대류도 좀 있네, B. 오늘은 대류가 심하네, C. 빨리 내려줘야 되겠네, C.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미터용 솔리드는 보통 08입니다. 08. 주로 08. 관리터는 이제 어분 바라케 조합을 조금 해서 집어를 하고 확산도 막 주고 그렇게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당고하, 신비, 바라케 마하 이렇게 그 다음에 파워 펠렛, 이게 이제 집어, 확산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들어가는 그런 배합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당고하, 당고동, 마하, 저는 이거 대신 뭐 GTS 쓰기도 하고요. 근데 노지에서는 이거 대신 감자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것도 됩니다. 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감자 계열로 구사를 하면서 안정화시키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어분글루텐, 오감척 이렇게 많이 하죠. 하고 필요하다면 조정용을 쓰는데 저는 여기에서도 GTS를 즐겼습니다. 아니면 뭐 BB 후레쉬를 쓰기도 하지만 좀 가벼우니까 무게감이 있고 이런 거 쓰고 조베라 쓸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감척 단품으로 하면서
마이크로 파워 펠렛을 집어제로 쓰기도 하죠. 이런 것들 여기서 이렇게 어분 글루텐이 들어가고 오감척 이런 것들은 활성이 좋으면 양단고 형태로 구사를 할 때도 많습니다. 양글루텐으로도 하거든요. 노지에서는 양글루텐으로 구사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분글루텐, 척, 알파경 혹은 유지를 많이 할 거면 K5 이렇게 해서 두 바늘에 다 구사를 하기도 해요. 집어제 뭘 할까 뭐 꼭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렇게는 구애 안 받아도 되고요. 먹이용은 관리형 저수지 혹은 관리터 이런 데서는 일발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 일발을 이제 각 후를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후를 건조해서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발이라는 게. 일발 하드 유지력이 좋은 일발 하드. 근데 노지에서는 써봤는데 뭐 그렇게 잘 먹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노지에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글루텐 그리고 우동류 글루텐도 우동도 공통점은 유지력이 좋게 됩니다. 그래서 K5 알파경 조합을 주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진짜 유지력 좋게 가야지 그러면 이건 K5만 쓰기다. 대신에 이거는 심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보통은 같이 쓰죠. 그리고 가벼운 거 하고 싶다 우동 요곡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가고 싶다 요곡 하드 2 그 다음에 뭐 요곡 대립 보통 이 정도. 네. 아니면 요곡 빅 하드 내가 조절을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부풀이 파워젤 부풀이 젤 그걸로 하면 돼요. 부풀이 우동 있죠. 흔들이라 그러시죠 여러분들. 저는 흔들어 쓰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중통은 기다리는 낚시인가? 아닙니다. 중통은 사람이 시계여야 돼요. 일단 같은 자리에 넣고 집어 꾸준히 하고 템포 지켜야 돼요. 템포 지키기. 템포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노지에서 중통하는 분들 보면 투척에서 회수하는 사이클이 짧으면 3분 아니면 5분 뭐 그 이상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하는 낚시는 속공 중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분에서
1분 30초. 저활성이 되면 1분 30초에서 2분 30초. 보통 이 정도입니다. 이거보다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시계가 되면 됩니다. 리듬이 익숙해지면 자기가 알아서 그 시간이 되면 이걸 다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투척했어요. 20에서 30초 그냥 지켜봐요. 그 다음에 10초 혹은 20초마다 한 눈금씩 밀어줍니다. 그러면 원래 3눈금이 나와 있다가 10초나 20초마다 4눈금, 5눈금, 6눈금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미터찌는요 길어봐야 7에서 8이에요. 그러면 7 되면 회수해야 돼요. 이 리듬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찌에 건드림이나 입질이 나오고 빈도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죠. 봉돌이 땅에 붙었는데 무슨 건드림이 나오냐? 첫째, 작은찌 중통 낚시는 편납의 양이 적어요. 활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2에서 3cm, 낚싯대가 길어져도 4cm 정도인데 중요한 건요, 찌가 작아요. 편납량이 1에서 2cm예요. 근데 웃기는 게 실제로 해보면 건드림이 나옵니다. 고기가 와서 수류를 일으키고 그게 원줄에 영향을 목줄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큰 고기들이 와서 수류를 일으키면 이게 뭐가 움직여도 움직입니다. 찌가 작기 때문에 표현이 됩니다. 찌가 말뚝처럼 있다가 입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움직이다가 탁 찍습니다. 그래서 작은 찌로 낚시를 해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투척이 편납량이 너무 적으면 투척이 어렵지 않느냐? 투척은 떡밥 무게로 하는 겁니다. 편납량의 무게로만 하는 게 아니고 떡밥 무게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집어제 크기나 뭐 이런 거는 보통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어제는 1.3에서 1.5, 먹이용을 이게 굉장히 크게 타는 분들이 많은데 먹이용은 0.7에서 1.0 사이, 더 작아도 됩니다. 저활성기에는. 그 다음에요, 중통기법은 떡붕어 낚시 중에 대표적으로 입질 위주로 보는 낚시죠. 기본적으로 움직이면 챔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 입질 폭은
각양각색입니다. 입질 같은 것만 채면 됩니다. 입질 폭이 찔끔도 있고 반눈금도 있고 한눈금도 있고 두눈금도 있고 세눈금도 있고 가져가는 것도 있고 밀어 올리는 거 끌고 가는 거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개만 취하겠다 그러면 나는 입질 다 걸러 보내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낚시를 해보시면 임의적 되돌림 중에 입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한두 눈금을 찍는 입질, 이게 많아요. 가져가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한 마디 땅 때리는, 두 마디 땅 때리는 그런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눌리는 듯한 입질, 이것도 잘 걸려요. 그냥 갑자기가 아니고요. 미세한 건드림 이후에 입질이 많아요. 그리고 먹고 올리는 입질, 이거는 좋은데 끌고 가는 형태는 생각보다 몸걸림이 많이 나옵니다. 뭐 떡밥 운영이나 이런 거는 아직 뭐 생각하기 그렇고, 투척은 뻗어 던지기, 그 다음에 수면 밖에 2에서 3눈금 정도 내놓기, 수심 측정을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냥 던져서 2, 3눈금이 나오는 위치를 정해 놓으면 돼요. 떡밥을 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찌맞춤은 어디 하냐는 질문하는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찌맞춤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봉돌은 찌보다 훨씬 무거운데 당연히 찌맞춤 필요 없죠. 생각을 안 하고 막연히 그냥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다른 낚시도 찌맞춤이 있으니까 이것도 찌맞춤이, 그러면 이 영상을 똑바로 안 본 거예요. 찌맞춤이 있을 수가 없죠. 또 찌맞춤 질문하면 그분은 영상 안 보고 질문하는 거. 수면 위에 2, 3눈금을 내놓고 낚시를 하고 인공 되돌림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낚시 시간은 2에서 3분을 한 사이클로. 이것만 지켜주면 돼요. 하다 보면 건드림 나오고 입질 나오고 다 합니다. 잘 구사하면요, 속공 중통은 잘 구사하면 일반적인 속구찌리의 조과를 능가합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십시오. 또 이거 재밌다고 이것만 하면 안 되고요. 속꽃질이 연습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황이 그렇게 되었을 때 중통을 연습하는 걸로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중통만 할 필요가 없고, 속꽃질이가 재밌는 사람은 중통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항상 그렇게 하시면 되고, 봉돌이 떠내리 가지 않을 정도의 편납량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외통, 중통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편의대로 하시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원줄 호수 같은 게 두꺼우면 안 됩니다. 원줄 호수는 일반적인 떡붕어 낚시 호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호수 정도 올려 쓰기도 하는데, 저 같으면 0.85를 씁니다. 노지에서 좀 튼튼히 간다 1.0. 찌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채비가 두꺼우면 안 되죠. 목줄은 당연히 이거의 절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통 낚시 한번 해보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하십시오. 네. 실전은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